자, 우리 확률 통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26쪽. 자, 조합 부분, 중복조합 내용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을 조금 더 어때? 변형시킨 여러 가지 순열들을 배웠어요. 그렇지? 원순열, 중복순열, 또 같은 거 씹는 순열. 니들이 언제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도구들은 언제 쓰일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마찬가지야. 오늘 배울 거는 1학년 때 조합이라는 걸 배웠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변형한 중복조합을 배울 거야. 그럼 이 중복조합이라는 도구가 또 어떤 상황에 쓰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아셔야겠죠. 계산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치? 언제 쓰일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너네 숙제, 문제 푼 이유가 뭐야? 다양한 문제가 제시된 상황 속에서 어떤 도구를 쓸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숙제를 기존 교재 형태로 쓰려면 너네 어때? 숙제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야. 왜냐면 위에 유형 다 적혀있잖아. 같은 거 씻는 순열. 그럼 생각 없이 이거 같은 거 씻는 순열이구나. 중복순열 문제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 근데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 이렇게 주면은 위에 유형 제목이 없죠. 그럼 이 도대체 뭘로 풀어야 될지 헷갈리잖아. 그치?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 넣고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런 도구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계산은 하나도 안 중요해. 계산 뭐밖에 없어 여기서. 곱하고 더하고 밖에 없죠. 곱하고 더하고 빼고 밖에 없어요. 아니고. 그럼 못하는 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꼼꼼히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도구를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중복조합 들어가기 전에 조합부터 복습하네. 그치? 자, 조합이 뭐라고 그랬어?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부르고 NCR을 쓴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되는 거 없이 서로 다른 거를 알게 뽑아내는 게 NCR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R이 N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물론 0개를 분명하니까 0부터 N까지만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NCR의 계산 어떻게 한다?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계산한다라고 했어. 맞지? R 팩분의 NPR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얘를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바꿀 때 어떻게 한다 했어?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잖아. 그치? 그 밑에 r 팩만 추가되면 되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조합은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 팩분의 팩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하면 위에 있는 n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거 simul할 때 6팩 나누기 2팩, 4팩은 팩분의 팩인데 2, 4 다음 6 나오죠. 너는 뭘로 바꾸고 계산할 수 있다? 6씩 2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거 계산하는 것도 이거 계산하기 더 편하잖아. 왜? 이거 약분 많이 해야 되니까. 물론 요거 두 개 합쳐서 너가 되는 게 아니라면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5팩 나누기 2팩, 2팩은 조합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요. 둘이 더하면 5가 안 되니까. 얘를 직접 계산해야지. 근데 이런 경우라면 조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게 NCR인데, 자, 오늘 배울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 그렇지. 중복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걸 중복조합이라고 그래.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니까 중복조합이죠. 우리 앞에서 중복순열은 뭐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게 중복순열이었잖아. 그럼 나열 안 하고 선택해서 끝나는 게 뭐야? 중복조합이잖아. 그치? 그럼 나열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겠네? 그건 나중에 또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럼 이 중복조합의 기호가 뭐가 되냐면 N H라는 기호를 씁니다. 네.
NHR이 중복조합이야.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번을 선택하는 거야. R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따라서 중복이 가능하니까 어때? R이 N보다 어때? 더 클 수도 있겠죠. 왜? 두 개 놓고도 10번 뽑을 수 있는 거야. 중복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그 기사는 없어요.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이 계산은 일단 딱 붙여봐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할 수 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한다. 좀 복잡하지? 조합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조합을 계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랑 여기랑 더한 다음에 이를 뺀 걸 여기 써주고 여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N파이하라고 이 차이는 뭐야? 이 중복순열이고 중복조합이잖아. 뭡니까? 똑같이 가는데 뭐야? 얘가 선택한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선택하여 뭐까지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겠죠. 나열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꼭 일렬로 서야 된다? 아니, 순서가 중요하다.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된다. 자리를 정해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다 어때? 나열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뽑은 거에서 끝나면, 뽑은 거에서 내 역할이 끝나면 그거는 조합 문제야. 근데 뽑은 걸로 끝나지 않고 뽑은 것들을 가지고 자리를 정해주거나 줄을 세워주거나 어딘가에 집어넣어주거나 하는 것들은 다 뭐야?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마지막 차이가 중복조합이냐 중복순열이냐 결정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들을 비교를 하시는 거야. 얘와 얘의 차이는 중복이 가능하냐 안 하는 차이고 얘와 얘의 차이는 순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잘 봐. 얘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선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중복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번도 못 받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여기 4명 중에 내가 사탕을 10개를 가져와서 나눠줄 거야. 그지? 비교할게. 자, 4명의 학생들을 갖다 두고 생긴 사탕을 10개를 가져왔어. 근데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 10개의 사탕이 모두 똑같아. 전부 다 딸기 맛이야. 똑같은 10개의 사탕을 가져와서 4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첫 번째 사탕을 4명 중에 골라야 되니까 몇 개? 넷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해야 돼? 사탕 10개니까 10번을 선택해야겠죠. 우리 이것도 헷갈려서 중복 순열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었어. 무슨 얘기? N과 R 자리에 어떤 경우 헷갈린다고 그랬죠. N은 뭐야? 선택? 대상. 누구 중에 선택할 거냐? R은 선택? 횟수 또는 개수. 그치? 선택 대상 중에서 몇 번 또는 몇 개를 선택하냐 이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 선택 대상이고 몇 번 선택하냐 몇 개 선택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4명을 갖다 놓고요. 4명의 학생한테 똑같은 10개 사탕을 나눠줄 거야. 그럼 선택 대상이 사탕이야 사람이야? 누구한테 줄지를 선택해야겠지. 사탕을 들고.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뭐야? 사가 되는 거야. 4명한테 골라주는 거야. 4명 중에 1명 골라 사탕 하나씩 줄 거라고요. 그럼 총 몇 번을 선택하셔야 되니? 사탕이 10개니까 10번을 선택해야겠지. 맞아요? 근데 무슨 사탕이야? 똑같은 사탕이야. 자, 똑같은 거는 이쪽일까 이쪽일까? 어차피 봐, 중복은 되는 상황이잖아. 첫 사탕을 헤드에 줬어. 두 번째가 못 받니?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선택하는 학생을 또 선택해서 또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일 아끼면 계속 다 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제일 아낀 나 아니고. 네? 됐지?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럼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조합이죠. 근데 사탕이 뭐야? 똑같아. 무슨 의미야? 사탕을 나눠주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야. 그냥 네가 몇 번 선택됐지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네가 어차피 4번 선택되면 사탕 몇 개 받는 거야? 4개 받는 거죠. 사탕이 똑같으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요. 중복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라고요.
4명 학생 갖다 놓고 10개의 사탕이니까 10번을 선택하셔야 돼. 근데 사탕이 똑같으니까 뭐야?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누가 몇 번 선택된지에 따라서 사탕이 몇 개씩 돌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 몇 번째 선택된지 상관이 없어. 없는 거야. 맞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맛 10개의 사탕이야. 그러면 당연히 4명 학생 갖다 놓고 10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맛이 다 달라.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순서가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빨간 딸기 맛이야, 딸기 맛, 혜린이. 사과 맛이야, 사과 맛, 민서. 그거랑 딸기 맛이야, 민서. 사과 맛이야, 혜린이. 서로 달라, 똑같은 거야. 그치? 결국 둘 다 하나씩 바뀌었지만 사탕을 받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결과도 어때? 다르게 나오지? 왜? 사탕이 서로 다른 맛이니까. 서로 다른 10개의 사탕 나눠줄 때는 어떻게 돼? 순서를 따져야지. 순서를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지. 그럼 뭐야? 중복, 순열 되겠지. 이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지? 똑같은 물건을 나눠주면은 물건을 나눠주는 순서는 안 중요해. 왜? 어차피 몇 번째 받든지 간에 몇 개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지. 몇 번째 받는지가 똑같은 거야. 어차피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서로 다른 거를 나눠받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언제 받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물건이 달라지잖아. 사탕 맛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야 된다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이 가능한 상황이야. 자, 그 다음 이들의 공통점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린이만 다 받을 수 있고 혜린이랑 민서랑 혜린만 받고 너한테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안 주겠다는 말이고 나눠주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겠지. 못 받는 친구 1명 생길 수 있고 2명 생길 수 있고 심지어 1명한테 나가면 셋 다 못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조금 더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놓고 괄호를 해가지고요. 사탕을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중복순위랑 중복잡순 때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들은 못 받는 친구들이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겠지. 됐지? 자, 기억할 거 중복순열과 중복잡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하나도 받지 못하는 또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대표적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탕 나누는 걸 얘기했지. 또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 4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4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 그 상자에 공을 집어넣을 거야. 구슬을 집어넣을 거야. 이번에는 똑같은 10개의 구슬을 집어넣을 거야. 10개의 구슬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 선택 대상이 누구야? 어느 상자에 넣을지 골라야지. 상자를 선택해야겠지. 4개 중에서 골라내야 돼. 구슬이 10개니까 총 몇 번을 선택해야 되니? 10번. 그러면 4H10 또는 4파이10인데 구슬이 어때? 똑같죠. 똑같으니까 뭐야? 중복? 좋아야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이번에는 뭐야? 서로 다른 10개의 구슬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이제 중복? 순열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뭐야? 둘 다 4개 상자 중에서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 같은 구조죠. 그래서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태들이야. 막 대놓고 몇 개 중에 선택하는 얘기 없죠. 그냥 나눠주고 나눠 놓는 거야. 근데 나눠주고 나눠 놓으려면 어느 상자에 또는 어느 학생한테 줄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순열 또는 조합 문제가 되는 거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줄게. 중복조합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또는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빈 상자는 없다라고 하면 또는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간단해요. 똑같은 걸 때는 하나씩 미리 주고 시작하면 된다. 중복순열은 중복잡은 못 받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씩 깔아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중복잡 같은 경우. 똑같은 사탕 10개야. 못 받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하겠어? 나눠주기 전에 그래 하나씩 다 받고 시작해 하는 거야. 그럼 4개 줬죠.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럼 이후에 못 받아도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못 받는 친구는 없게 되잖아. 그럼 몇 개만 더 나눠주면 돼. 남은 거 6개만 나눠주면 되겠죠. 4H 6이 되겠죠. 괜찮아? 근데 중복순열의 이야기가 좀 달라져.
왜? 생각해봐요. 미리 하나씩 주면 안 돼요, 이것도? 근데 서로 다른 10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나눠주면 안 돼요. 왜? 또 이런 색감. 나누셔서 이제는 서로 다른 맛이야. 맞지? 엄마? 교구네, 교구. 자, 서로 다른 맛인데, 못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미리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막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 네가 이게 무슨 맛이야? 딸기 맛을 받았죠. 그렇게 하나씩 나눠준다면 남은 6개를 나눠줄 때 니한테 체리 맛이 올 수 있잖아. 그럼 너는 결국 딸기랑 체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새로 나눠줄게 해서 또 못 받으면 안 되네? 하나씩 먼저 하나씩 가져. 체리를 우연히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6개를 나눠주다 보면 또 딸기가 갈 수 있겠죠. 앞에 거랑 지금은 어때? 달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지. 서로 다른 걸 주다 보면 미리 하나씩 주면은 그 미리 주는 것과 나중에 받는 것이 뒤바뀌어서 들어가면 결국 같은 경우인데 따로따로 세게 된다고요. 중복의 상황이 생긴다고. 먼저 이거를 미리 받았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먼저 받고 나중에 나눠줄 때 이걸 받을 수 있지. 결국 같은 경우만 한 가지로 세야 되는데 미리 주고 경우에서 구하면 둘을 다른 경우로 해서 따로따로 세게 된다고요. 중복되는 거를 더 많이 세게 된다. 같은 건 상관없잖아. 같은 거는 수만 생기지. 한 개 주고 나머지 주다 보면 몇 개를 더 받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중복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같은 걸 나눠줄 때, 즉 중복조합의 상황일 때는 빈 상자가 없다, 못 받는 친구가 없다 할 때는 미리 한 개씩 꽂아주고 생각하면 돼. 중복 순서는 안 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우리 했어. 조나누기. 1학년 했죠? 조나누기 이런 거야. 4명이면 사탕 10개를 먼저 몇 개 조로 4개 조로 나눈 다음에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조씩 한 조씩 10개를 4개 조로 조나누기 이용해서 구해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4개 묶음을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조금 2개 이런 부분이 힘들어. 이거는 쉽지. 하나씩 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 개씩 나눠주고 시작하는 건 다 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걸 나눠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걸 나눌 때는 절대 한 개씩 미리 주는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중복점의 내용들이 이렇게 증명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조합과 다른 점, 그 다음에 중복순열과 다른 점, 그리고 공통점, 조심해야 될 부분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잡을 계산은 당연히 조합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겠죠? N, HR을 어떻게 한다? 여기랑 더한 다음에 이를 빼시고요. R은 그대로 갖다 붙여서 계산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줄게.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칸막이 구형이라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가 쓸까? 3H 3H4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건 뭐야? 서로 다른 A, B, C 갖다 놓고요. 중복합해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쓸 수 있죠. A 3번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니까. 순서 상관없죠? 조합이니까. 그치? 누굴 뽑는지 생각하면 돼. A, B, B, C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는 거야, 여기까지를. A, B, B, B도 괜찮죠? A, C, C도 괜찮죠? B, C, C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1, 2 다 쓸 거야? 아니?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자, 가만 보면 어차피 문자 선택 대상이 3가지니까 문자가 3개 존재할 거고요. 이 3개의 문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문자와 문자 사이를 이렇게 칸막이로 정할게. B 다음에 C는 없는 거지. B 다음에 C는 없는 거지. 이 사이에 칸막이가 2개 있겠죠. 왜? 사이에 B가 들어갈 자리니까. A 들어갈 자리고 B 들어갈 자리고 C 들어갈 자리죠. 즉 문자가 3개니까 칸막이 몇 개면 얘를 구분할 수 있어. 2개면 되겠죠. 칸막이 2개면 3 문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문자들은 더 이상 문자로 안 써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 없어?
다 동그라미를 바꿔도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첫 번째 칸막이 왼쪽에 있는 게 A, 칸막이 사이에 있는 게 B, 칸막이 오른쪽에 있는 게 C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A 하나, B 두 개, C 하나구나. A 하나, B가 세 개고 C는 없네. A가 두 개고 칸막이 B 없고 C가 두 개네. A 없고 B 하나고 C 세 개네. 칸막이와 동그라미들로 구분이 가능하네. 그러면 지금 봐봐. 문자가 세 개니까 칸막이가 몇 개면 돼? 두 개. 그리고 몇 개를 선택하기로 했어? 네 개를 선택하기로 했죠? 동그라미 몇 개? 네 개.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중복 크라카에서 네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은 뭐야?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순서를 뒤섞는 경우는 어때? 똑같죠? 여기 동그라미 4개랑 칸막이 2개를 순서를 바꾸면 결국 A, B, C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칸막이 4개와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정이는 전체 6개 나열하는 건데 똑같은 동그라미 몇 개 있고요? 4개 있고요. 맞지? 똑같은 칸막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팩팩분의 팩인데 4 더하기 6 나오죠? 뭘로 바꿀 수 있다? 조합으로 바꿀 수 있죠? 6시 4로 쓸 수 있다. 따라서 3H4는 6시 4랑 같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6이 왜 나온 거야? 다시 할게요. 6이 왜 나온 거야? 6. 여기서 6은 동그라미와 칸막이의 개수 합축이 6인 거지. 동그라미는 왜 4개야? 4개를 뽑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칸막이는 왜 2개야? 대상이 선택 대상이 몇 개니까? 3개니까 칸막이는 한 개 모자로 되지. 이래서 6이 나오더라고요. 되겠어? 그러면 일반화 시켜볼게. NHR은 선택 대상이 몇 개야? 알겠지? 선택 대상이 4개니까 동그라미 4개잖아. 선택 대상이 알려면 동그라미 몇 개야? 알게. 동그라미 알게. 그 다음에 선택 횟수가 선택 대상이 전체 1개지. 대상이 3개인데 칸막이는 1개 적어도 되잖아. 몇 개? 칸막이 2개 필요하잖아. 그치? 선택 대상이 N개면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니? 칸막이 N-1개. 그치? 그럼 나열하는 전체 대상은 몇 개야? N-1 더하기 R겠지. N-1 더하기 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로 순서 바꿀 수 있겠다. C 4 이렇게 온 거야. 4개 선택하니까 온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 안 돼도 큰 지장은 없어요. 저걸 증명하세요 하면 그냥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중복조합의 계산을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칸막이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이 중복조합을 제대로 써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 자, 유형 8번부터 보면서 문제 속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세 학생 ABC에게 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 스티커 6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세요. 6장을 나눠주는 거는 자, 몇 개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니? 학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몇 번 선택해야 되니? 6번 선택해야 된다고요. 3명 중에서 6번 선택해야 되는데 중복 가능하죠? 왜? 받은 친구한테 또 스티커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조합이야. 근데 나눠주는 스티커가 어때? 똑같은 거야. 나눠주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똑같으면 대답해. 중요해 안 중요해? 어떻게 좀 똑같으니까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 사탕 가지고 설명 다 했잖아. 똑같은 스티커니까 몇 번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몇 번을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야? 중복 수학이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얘랑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둘이 더하면 9. 1을 빼면 얼마? 8. C 6. 됐지? 자, 조합의 성질 중에서 뭐 있어? 8C6에서 이게 숫자가 크면 8C 8-6 2로 써도 괜찮죠? 8C니까 8, 7 나누기 2패 맞나요? 얼마? 28이 되겠네. 됐죠?
2차 이렇게 보니까 200분의 8P2, 87. 오케이. 두 번째, 자, 이제 나오네. 적어도 하나씩 나눠준다고요. 자, 위에처럼 구하면 어떤 일이 생겨? 스티커를 하나도 못 받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은. 근데 이번에는 뭐야? 적어도 한 장씩 가진다는 얘기나 못 받는 친구들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떡하지 알았어? 똑같은 스티커니까 뭐가 가능하다? 한 장씩 미리 주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세 명한테 미리 한 장씩 주고 남으면 몇 개 남아? 스티커가 3장 남죠? 그 3장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세 명한테 중복하여 3장을 나눠주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6, 빼기라면 5C3, 5C3은 5C2 얼마? 10. 괜찮니? 자,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밑에 8-2번 한번 볼까? 문제 보면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야. 같은 사탕 10개를 몇 명한테 나눠주는가? 3개의 바구니죠. 3개의 바구니 A, B, C에다가 나눠 놓을 거야. 근데 A에는 1개 이상, B 바구니에는 2개 이상을 집어넣는데 그런 경우에 쓸 거였어. 자, 그냥 이거 없으면 뭐가 되니? 3H10이 되겠죠. 3개의 바구니에 중복 크락하여 10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고 3H10이야. 이게 없다면. 근데 어때?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A나 B에 한 개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B에 한 개 들어갈 경우도 있죠. 그럼 또 빼야 된다고. 어떡하면 좋겠어? 똑같은 사탕이니까 어떡한다? 미리 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A는 한 개 이상이니까 A에 미리 몇 개? 한 개를 B에 넣고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후에 하나도 못 받아도 한 개는 이상을 만족하니까. 그럼 B에는 몇 개 넣고 시작을 해? 2개 이상이니까 미리 2개를 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개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야? 3개. 몇 개 남아 그러면 7개. 그럼 남은 7개만 자유롭게 나눠주면 어차피 니들은 한 개, 2개 채웠으니까 상관없는 거잖아. 얼마야? 3H 10이 되겠죠. 듣고 있니? 뜯은 거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에 얼마? 10 빼면 9, C, 7, 9, C, 2 9, 8, 72 나누기 2, 36이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꼭 한 개가 아니어도 문제에 따라서는 2개, 3개면 미리 2개, 3개 깔아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사탕일 때. 괜찮아? 여러분 괜찮니? 그 다음에 이 중복잡이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예들을 볼 거야. 9번 보겠습니다. 자,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야. 예를 들어 볼게.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분배 법칙 쓰는 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곱해서 1 튀어나오고 또 여기서 B 곱하고 B 곱하고 A 곱해서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잖아. 맞나요? 따라서 여기 괄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괄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 택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고 하나 곱하면 항이 하나씩 만들어지잖아. 맞네? 그러면 원래대로면 2 파이 얼마야? 3번을 선택하는 거지. A, B 중에서 3번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파이가 아니야. 왜? 2파이 3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세개 물어볼 거야. 왜 파이야? 순수가 중요하잖아. 순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봐봐. 여기서 A를 택하고 여기서 또 A를 택하고 여기서 B를 택하면 어떤 항이 만들어지니? A 제곱 B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B를 택하고 여기서 A를 택하고 여기서 A를 택해도 뭐가 만들어지니? A 제곱 B가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다 택해서 나열을 하다 보면 당연히 2파이 3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전개했을 때 우리가 이런 항들은 다 따로 쓰니 모아서 하나의 항으로 합치니 합치잖아. 전개할 때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동류항은 하나로 모아서 개수들을 더해서 합쳐 놓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개식에서 선택되는 순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야. A, B, A를 곱해서 이게 나와도 결국은 하나의 항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사면은 뭐가 되니? 중복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항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항을 선택하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각 문자를 선택하는 순서는 안 중요해.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뭐야? 중렬이 아니고 조합 문제죠. 근데 중복해서 3번을 선택하셔야 되죠. 왜? 괄호가 3개나 있으니까. 중복 조합 문제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중복 조합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거를 그냥 와 선생님 그냥 항의 개수 중복 조합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활용을 못 해요. 왜 중복 조합인지. 그지? 순서가 다르게 뽑혀 나와도 결국은 동류항이 만들어서 한 개로 계산되니까 순서가 상관없이 뽑는 거다.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기 때문에 조합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 됩니다. 그럼 자 본래 문제 들어갈게. x, y, z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5번 곱해져 있는 거죠. 5번이 곱해져 있어.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항은 각 괄호에서 x, y, z 3개 중에 한 번을 뽑아내고 얘도 3개 중에 하나 뽑아내서 만들면 되겠죠. 3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몇 번 뽑아야 되니? 괄호가 5개니까 5번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x를 뽑았다 해서 못 뽑니? 뽑을 수 있죠. 중복 가능하죠. 그러면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뽑는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순서 달라져도 어차피 곱하면은 동량이 만들어지니까 순서 상관이 없는 거야. 따라서 3H 조합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 순열 아니고 중복 조합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동류항은 한 개의 항으로 취급하니까 가능한 거야. 순서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거야. 이런 해석들이야 해석들. 3H니까 어떻게 되니? 둘이 더하면 8, 뺑이라면 7CO, 7CO는 7C2, 76, 42 나누기니까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응용한 게 뭐냐면 밑에 9-3번 보세요. A, B, C, D, E의 몇 승? 6제곱의 전개식에서 자 A는 포함하지 않고 C는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됐을 때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 A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C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 자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은 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곱하기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총 6번이 곱해져 있겠죠.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총 6번을 선택해서 곱하면 되겠네.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 A는 포함하면 안 된다며. 생각해봐요. A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절대로 A는 선택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워버리면. 그 다음에 C는 포함을 해야 된대. 몇 개인지 얘기 안 했죠? C는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 C를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잖아. 어떡할 거야? 순서가 상관없잖아 아까. 그냥 여기서 봐봐. 그러면 A는 절대로 뽑을 수 없으니까 B, C, D, E 4개 중에서 중복 클락하여 6개를 뽑아서 나이를 선택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 A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B, C, D, E 4개 중에서 6번을 선택하면 돼. 중복 클락해서. 근데 얘가 있으니까 어떡할 거야? C를 포함해야 된대. 몇 개? 한 개는 이게 없죠? 그럼 어떡할 거야? 6건 풀면 되겠죠.
C가 6개 중에서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일 수도 있고 전부 다 C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다 나눠서 할 거야? 많지? 그럼 어떻게 해? 전체에서 C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C가 들어있는 것만 남겠죠. 1개든 2개든 3개든. 그럼 전체는 얼마야? 4H6이지. 방금 본 것처럼 A를 포함하지 않는 전체는 4H6이야. 근데 그 안에는 C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P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C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C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빼야지. 그럼 C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또 C도 어떻게 돼? 지워버리면 C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나오겠죠. 3H 6이 C를 포함하지 않는 거겠죠. A도 C도 포함하지 않는 거. 그걸 빼면은 A는 포함하지 않지만 C는 포함하는 것만 남겠고. 됐어요? 4H은 둘이라면 10, 9C 6 빼기 둘이라면 9 빼기 이러면 8C 6 9C6은 9C 3 8C6은 8C 2 9C 3 얼마야? 9, 8, 7을 3팩 84 그렇지? 84 빼기 81은 87, 56 나누기니까 28 56이 되겠다. 괜찮니? 자, 오늘 질문 쌤한테 한 거 둘 다 예사건 문제였죠? 근데 예사건 문제지? 예사건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예사건은 엄청 중요하고 뭔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대부분이 예사건으로 해결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예사건 쪽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복잡할 수 있어. 됐죠? 자, 이게 중복잡을 쓰이는 지금 첫 번째 상황이야. 전개식에서 상황계수. 같은 식의 완전 제곱식이지. 거듭 제곱식이지. 그런 식이 같은 항이 계속 같은 괄호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중복해서 그 곱해진 개수만큼 뽑아내는 거야. 순서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어. 왜? 동량은 하나 취급하니까. 그래서 중복잡이 쓰이는 상황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남았어. 중복잡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에 나와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중복조합의 문제가 바로 다음에 있는 부정강정식에서의 의 개수야.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와서 하도록 할게. 그치? 자, 조건을 주시고요.